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나 같은 그 폐암 환자의 경우에 병원에서 PEP CT 촬영을 합니다. 조형제를 혈관에 꽂고 이제 촬영해서 암이 어떻게 번지고 있으며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암센터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형제를 몸에 넣고 한 40분 동안 안정을 취한 다음에 촬영을 합니다. 그 조형제를 넣고 40분 동안 이제 편안한 자세로 드러누워 있는데, 이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일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어제 사실은 잘 열어보지 않는 트위터를 잠깐 열었더니 놀랍게 그 셰논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과 함께 그 인포메이션 연구의 그 원조라고 하는 소개가 쭉 나오던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세오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된 바도 있고. 그런데 우연찮게 재직하고 있을 때 교육학과 교수분이 미국에 가서 학위를 하게 가서 한 7년 동안 있는데, 마침 그 이스라엘 여자분이 지도교수여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설명하는데 그 명확치 않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결국은 그 학위를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연히 그 다방에 만나서 미국의 성과가 어떠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셰논의 정보 얘기를. 그래서 내가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정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한교수라 하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한국에도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분이 있었나,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셰논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사실은 처칠 영국 수상이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암구호 해석에 관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셰논이 암구호 해석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정보 이론을 이제 얘기하고, 사실은 1948년 전쟁 이후 정보 이론을 확립해서 세계가 인포메이션 세오리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떤 사건, 이벤트의 정보란 무엇인가는 이꼴 마이너스 ln P 확률입니다. PE 어떤 이벤트의 확률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ln 값을 취하는 것이 정보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력이라고 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비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발전되어 나가는 때입니다. 한 예로 이제 생명력의 정보, 생물마다 어떤 생명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이제
DNA를 이제 분석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인데,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중심으로 해서 RNA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2억 개가 넘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인데, 인간의 DNA를 분석을 해보면 네 염류로 되는데, 그게 아데닌, 그 다음에 이제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런 네 가지로 되어서 대략 인간의 세포 속에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염색체가 숫자로는 46개 정도 됩니다, 세포마다. 그것을 이제 쭉 네 개의 염기를 이제 쭉 거니 풀어보면 한 30억 개 정도가 되는데, 그 30억 개 내의 게놈, 유전 정보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보력을 비교하는데, 인간이 상당히 이제 고등동물이고, 어떤 사고에 그러니까 이제 대뇌에 그 피질이 발달돼서 인간이 대단히 우수한 생물일 거다, 이게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적어도 인간은 그 게놈이 한 10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뚜껑 열고 그 정보력을 비교를 해보니까 박테리아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약 2만 개 정도, 박테리아도 2만 개 정도입니다. 이때 인간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인간과 박테리아는 그런 차이가 없을까? 참 신기하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알아내가지고 1962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이제 DNA 분석이 요즘에는 2003년 초기에는 한 1억 불이었던 그 값이 지금은 한 500불에서 100불 정도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보력을 비교하는데 박테리아나 사람이 차이가 없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의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발달된 생물이라 해서 고차원이 앞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최근 그러니까 2023년 3월 초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챗GPT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언어 베이스의 그 챗GPT인데, 놀랍게도 극찬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극찬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정말로 획기적인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챗GPT의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정보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은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그 프롬프트를 잘만 집어넣으면 정말로 쓸모있는 답들이 전부 나옵니다. 내 경우는 우연히 그 3월 14일 날부터서 이 챗GPT를 알게 돼가지고 하루에 3개씩 차근차근히 벌써 3, 4, 5, 6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만 질문을 해보면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이 아주 멋있는 대답들이 나오고 정말로 IAEA라는 기관이 어떤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기관이냐 이것도 질문해보면 대답이 재미있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문제가 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질문해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샘 엘트만이라는 사람을 미 의회에서 불러다가 청문회 비슷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로봇이 인간과 같이 생긴 로봇이 나중에 인류를 공격하거나 인류를 죽이거나 할 때의 그 알고리즘 그 챗GPT가 돌아가도록 짜놓은 그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전성 보장까지 알고리즘을 짤 수가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하고 가상을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어도 알고리즘을 아주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짜서 안전하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렇게 짤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값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별거 아니고 이제 인간의 어떤 정말로 어떤 인간의 면모가 이제 꾸겨지는 그런 경험도 했고 미래 보장은 어렵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하나가 이제 동경대학에서 비교적 동경 시내 도로망이 잘 짜여져 있는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 조건으로 개설이 됐는가 하는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팀이 우연치 않게 곰팡이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것이 정말로 최적 조건에 적합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곰팡이는 더 정확하게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그런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인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찮게 생각한 곰팡이가 그렇게 아주 멋있게 집단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발현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과가 하면서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그 과학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인류가 안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것들이 그저 한 5%에서 한 15% 사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벌써 서울대학의 연구에서 여러 가지 수영장 물의 관계로 인해서 지구축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알아보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놀랍게도 박테리아가 여러 가지 해킹의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학을 더 정확하게 활용합니다. 특히 그 PID라고 미적분에 대해서 거의 정치가들은 그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미적분에 관해서 박테리아가 이용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좀 겸허해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권력 나분의 일 조금 가지면 그게 제일인 그 기고만장해가지고 날뛰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국민의 감정은 전혀 도외시하고 지가 무슨 대단한 잘난 그런 시적 존재인 것 같이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일본이 그 2011년도 쓰나미에 의해서 불행을 겪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과연 안전한가? 이것을 방류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과연 AIEA가 안전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방류하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6번째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에도 안전하다고 하는 누가 책임집니까? 미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잘 만들었던 챗GPT의 알고리즘 문제도 안정성까지는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보력이 대단하고 인간이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말도 실제로 알고 쓰는지 나는 의심합니다. 폴링의 그 사이언티픽 싱킹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 한 편 읽어본 사실이 있는지 나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되고 방류 후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IAEA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과연 IAEA가 그런 안전성까지 연구해서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우리 민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